직계가 아니면은 우리가 벌초를 할 의무와 책임도 없고 우리가 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고총이라든가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감히 산소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에리아에 우리 선대 선산이고 묘막이 여기 있으니까. 그건 아무나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것은 이 산소는 봉분까지 있어. 만일에 몰래 갖다 쓴다라든가 할 것 같으면 그냥 평토를 해가지고 이 봉분을 만들지를 않는다고. 이들의 주장대로 이곳에 묻혀 있었던 소년 미라가 정말 해평 윤시문중의 아이였을까? DNA 감정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윤시문중의 남자로부터 입안의 상피세포를 추출했다. 여기서 얻어진 DNA를 미라의 그것과 비교해 보려는 것이다. 이 검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Y염색체. 성염색체인 Y염색체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유전되는 까닭에 같은 조상을 가진 남자라면 모두 똑같은 Y염색체를 갖게 된다. 만약 미라가 여자아이였다면 불가능했을 실험이다. 여러 개의 유전자 검사를 시도는 했는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가 믿을 만한 결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위의 결과는 미라에서 나온 결과고요. 아래쪽의 결과는 후손 되시는 윤규진 선생님께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13, 13, 14, 14, 13, 13, 10, 10 이렇게 미라에서 나온 결과하고 후손인 윤규진 선생님께서 나온 결과하고 일치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결과를 볼 때 이 미라가 해평윤씨 가문의 미라로 추정하는데 큰 모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미라가 윤시문중의 아이임을 확인시켜줬다. 그렇다면 윤시문중의 이 소년 미라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였을까? 전통복식을 연구하는 박성실 교수. 전문가들 중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박 교수로부터 발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덤에서 시신과 함께 출토된 것은 몇 벌의 의복이 전부였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탓에 원래 색깔이 모두 날아가 버렸지만 의복은 고운 명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복식의 생김새를 통해 옷이 만들어진 시대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소매도 없고 그래서 이 중치마에 소매가 필요하니까 소매가 이렇게 일자 소매가 아니고 이 수구 쪽으로 오면서 약간 배가 불러지는 이러한 곡선의 옷이 지금 그 남자용 성인용 그 포의 소매 모양하고 아주 거의 같은 이런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게 양쪽에 트임이 있고 무가 달려 있고 그리고 소매의 베레 모양이 이런 곡선형의 형태는 160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나타나는 그런 복식의 특징입니다. 소매가 일직선이고 옆트임이 없었던 이전의 복식에 비해 임진왜란 이후에는 좀 더 멋을 부린 옷들이 유행했던 것이다. 즉, 옷의 모양새만으로 볼 때 이 의복은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연대를 알기 위해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 미라가 입고 있었던 명조옷의 안감과 머리에 베고 있던 전조각을 채취해 각각의 직물이 만들어진 시기를 확인해봤다. 실험 결과 직물이 만들어진 시기는 의복 디자인이 유행했던 때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물림에 내려오는 천을 이용해서 옷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희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은 이 인물이 베고 있던 백엔닛에서 채취한 문명으로부터 약 1360년경, 그리고 입고 있던 의류 안감인 명주로부터 1530년, 이때 오차의 범위가 약 100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인물이 생전에 있던 시기는 적어도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라는 둥근 옷소매를 만들어 입었던 1600년대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발굴 당시 무덤 주위에서 채집한 흙 속에서도 재미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화분, 즉 꽃가루를 분리해낸 결과 소나무와 참나무를 비롯해 봄철에 주로 날아다니는 꽃가루 성분들이 발견된 것이다. 소나무 화분 같은 경우 5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가장 많이 날리는 그런 화분이고, 참나무 화분은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날리는 화분입니다. 오리나무 화분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날리고, 명화조 화분은 5월 달에서 날리기 시작하는 그런 화분들입니다. 이들이 나타난 그런 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5월 초순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매장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천연두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을 아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은 300여 년 전 어느 따뜻한 5월의 일이었다. 지금까지 밝혀낸 결과들을 근거로 미라의 실체를 찾아보기로 했다. 여기 우리 이거든. 먼저 해평 윤 씨의 족보 속에서 가능성의 인물을 확인해 봤다. 이 홍자 원자의 아드님이 승장일자. 해평 윤 씨 가문의 후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대동보. 여기서 1600년부터 1700년 사이의 남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수백 명의 후보들 가운데 후손을 남기지 못한 이는 단 한 사람이었다. 호라는 외자 이름을 쓰는 인물. 이 사람의 가계도를 다시 확인했다. (1591년에) 출생한 윤창원. 그에겐 상민이란 아들이 있다. 윤상민은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이 세주, 한주, 학주다. 둘째 아들이었던 한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경, 둘째가 개, 셋째가 용, 그리고 막내 아들이 바로 호다. 그 대에 맞춰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 전에도 안 계시고 후에도 안 계시다. 우리 집 집계로는. 그러니까 이 양반으로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윤호의 증조할아버지인 윤창원. 그의 묘는 미라의 무덤이 있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미라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미라가 윤창원의 직계 후손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윤창원의 묘비석 속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단서를